안녕하세요. 페달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 입시막설은 학원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학원 관련 이야기를 하면 또 한 2박 3일 할 수 있는데 요즘에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을 보면서 특히 이제 저학년으로 갈수록 제가 보면 다른 학원 원장님들이랑 다른 사교육자들이랑 그 얘기를 해보면 공감하고 다 동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1년 1년 다르다 이거예요. 고1 학부모 다르고 중3 학부모 다르고 중2 학부모 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그게. 하긴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너무 달라서 뭔가 이제 세대별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학년별로 학부모님들 좀 니즈라든지 스타일을 파악해야 되는 게 이제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학부모님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학원을 보내는 게 제가 저는 학원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대입 과정에서는 학원을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학원 보내지 말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학원을 보내는 게 뭔가 우리 아이 그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학원을 뭔가 이제 쇼핑하듯이 물건 고르듯이 아니면 패션 유행 따라 하듯이 이렇게 대하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쁜 학원은 있어요. 이건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좋은 학원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해요. 학원을 우리가 보내는 이유는 배움의 어떤 그 도를 깨우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점수 메이킹을 위한, 그러니까 대입을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 거잖아요. 대학 잘 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시험도 치고 하니까 이제 학원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는 거 시키는 거죠. 대입과 관련되지 않은 쓸데없는 걸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죠. 학원에서 1 더하기 1을 3이라고 가르칠 일은 없으니까, 대학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시키거나, 많이 시키는 거 많이 많습니다. 이런 학원들. 그리고 운영적으로 엉망진창으로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쁜 학원이 맞아요. 근데 그런 학원들은 알아요. 다 다녀보면 압니다. 그리고 망해요. 금방. 근데 좋은 학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학원이 있는데 좋은 학원은 없어요. 유명한 학원이 좋은 학원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는 거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릴 필요는 있는데, 그걸 하면 또 이제 복잡해지니까, 대입에 좋은 학원인 거잖아요. 아니, 학원이 되게 좋아. 시설이 어마어마해. 뭔 상관, 좀 좋죠, 그러면. 기분은 좋은데, 학원을 보내는 목적은 대입 과정을 위해서 보내는 거니까. 대입에 좋은 학원, 그런 거는, 학원은 다 대입에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한테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유명한 학원이 좋은 학원은 아니에요. 그냥 유명한 학원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이에요. 근데 선생님, 학생들이 많이 가니까 그게 검증된 학원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냥 많이 가서 많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많습니다. 흐름과 어떤 유행 그런 느낌이에요. 학원이라는 게. 이게 학원들이 어머님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학원이 잘 나가고 이렇게 흥망성쇠가 되게 급격히 이루어집니다. 금방 잘 됐다가 또 금방 사라지고 이러는 게 학원이에요. 지금 이거를 보시는 학부모님들 세대에서 그때 유명한 학원들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한샘 학원 기억하세요? 이제 정진 학원 등등 데이크랑 목동에도 대학 학원이라고 있었고 지역별로 잘 나가는 학원들 다 있었고 어마어마한 학원들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10년 전만 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로서 경험하는 것도 인생이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사교육의 역사를 공부하시는 않으시니까 학원이 잘 되고 그게 망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학원이 절대선이고 되게 좋은 거면 이렇게 쉽게 안 망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유행 같은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리고 좋은 학원 있다 칩시다. 근데 그 학원이 좋다고 해서 또 우리 애에게 좋은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제가 보면 진짜로 저거 불필요한 수업이나 불필요한 학원 다니는 학생 진짜 많거든요. 제가 보면. 물론 제가 맨날 뭐라고 하지만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이게 사교육이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사교육 시장도 이게 줄어들 거다, 암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본주의와 이 경제 시스템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교육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경제 수준이 커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수입도 더 커지고 옛날보다 더 많이 벌고 사람들이 경제 규모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이한테 100만 원 쓸 거 200만 원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옛날에 쓸 때 아이 한 명당 100 이렇게 무슨 공산주의 같이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교육비는 대부분 그 가정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규모로 정해놓고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그게 2명이든 3명이든. 근데 기본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죠. 그리고 사교육 자체도 고도화됩니다. 줄넘기 학원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제가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보내야 된다고. 그런 거 보내면 좋죠.
그러니까 뭐 별의 별 학원이 다 있잖아요 요즘에. 이 사교육이 좀 더 이제 정교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교육 시장은 커지면 계속 커집니다. 이게 대입이 있는 이상 되게 커져요. 그만큼 사기꾼들도 많죠. 제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네, 사교육은 기본적으로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사교육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교육을 외주화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저는 학생의 공부 습관과 학업 역량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책을 안 좋아하고 읽지도 않고 맨날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맨날 이제 여행 가고 물론 이제 가족의 추억을 쌓기에는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애한테는 너 책 읽어라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런 생각을 가진 부모님들이 이제 학원을 보내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애가 책을 안 읽으니까 학원. 그래서 요즘에 독서 학원들이 저학년으로 엄청나게 침투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 다 문제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뭐 학원이라도 보내야 돼. 이게 이제 내가 해결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뭐 보니까 저학년은 지역별로 뭐 학원을 가는 코스도 있더만요. 다 있어요. 이런 게. 고학년은 시험 대비를 위한 과목별 학원 강사가 다 있죠. 요즘에는 뭐 옛날에는 뭐 국영수 종합학원 이렇게 보냈다면 요즘에는 뭐 국어는 따로, 수학 따로, 영어 따로, 뭐 심지어 요즘에는 국어 내신 따로, 국어 수능 따로, 뭐 국어 문법은 여기, 문학은 여기, 고전은 여기, 막 수학은 뭐 이렇게 계속 세분화돼서 다 외주화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 학원을 어디로 보내? 어디 가야 돼? 하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유명하고 많이 다니는 학원을 보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가 유명하고 어디가 잘해. 중국집 보냅니까? 애를? 야, 어디가 짜장 잘해? 어디가 수학 잘해? 뭐 중국집 보내는 거냐고요, 얘가, 애를.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못해. 그럼 수학학원 보내야겠다. 수학학원 어디를 보내?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수학을 못해. 그러면 당연히 왜 못하지? 여기서부터 질문하셔야죠. 얘는 수학을 왜 이렇게 못하는 거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뭘 어디 정도로 못하는 거지? 이거를 분석을 하고 대화도 해보고 해서 단계적으로 솔루션을 줘야죠. 학생한테. 학생이 몇 학년이나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개별 솔루션이 나가야 되지. 못하네? 그냥 어디가 제일 유명해? 끝. 이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또 이제 뜨끔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리고 이제 이게 요즘에는 이게 유명하고 많이 다니는 학원들이 이게 권력이 돼서 학원들이 을에서 갑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그래서 보니까 학원비를 내면서 다니는데 뭐 대충 사연을 듣다 보면 막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랑 학생이 갑입니다. 당연히 돈을 내는 사람이 갑이에요. 물론 이제 갑질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그 학원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세요, 그냥. 근데 또 보면 선생님 뭐 이게 아니면 또 절대 다음부터는 등록을 안 한대요. 등록을 안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학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지금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옵니다. 뭐 조직입니까? 나가실 거면 손가락 하나 내놓고 가세요. 뭐 조직이에요, 조직? 특히 대형 학원가는 좀 덜한데 중소규모 지역의 학원가가 형성돼 있는 경우에서 특히 이런 게 좀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런 데서 이게 학원이 물론 이런 데서 학원이 많긴 하지만 대형 학원가보다 선택지가 적으니까 뭐 어느 학교에 뭐 어느 내신반 막 이런 학원들 막 어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막 학생 수 한계도 있으니까 아니면 솔직히 학원이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갑질하려고 대기 걸어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지.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기술인 거야. 이게 장사에. TO가 있어. 이 수업 클래스에. 근데 엄마가 문의를 해서 등록 가능하냐고. TO가 있으니까 등록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지. 대기하셔야 돼요. 대기하셔야 됩니다. 예, 대기. 그러면 이제 뭐 한 2, 3일 있다가 계속 대기하셔야 되는데 제가 특별히 여기까지만 딱. 그러면 이제 값과 을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 기술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학원을 특히 이제 겨울방학 전에 막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학원 관련해서도 좀 더 좀 컨텐츠를 좀 다뤄볼 예정이긴 한데 접근을 어느 학원을 가야 되냐 보물찾기 하듯이 아니면 이렇게 정답을 찾듯이 그렇게 학원을 접근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생각보다 학원 시스템이랑 안 맞는 애들도 꽤 많습니다. 학원을 가는 것보다 혼자 했을 때 더 효율이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학원을 보내면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학원이라도 보내는 게 맞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좀비같이 누워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학원을 이제 쇼핑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요자 그러니까 학생들 중심에서 항상 좀 고민을 하시고 뭐가 좋을지 생각과 대화를 하셔서 학원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